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수요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1,44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지난 10일 1,378명을 넘는 역대 최다 기록이 예상됩니다.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 비중이 30%에 육박하면서 확산세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백신 접종 관련 추가 대책과 함께 지역별로 적용할 새 거리 두기 단계를 발표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사례 중 약 70%가 델타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루를 비롯한 남미 지역에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람다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 세계보건기구 WHO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확대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며 추경안 원점 재검토로 맞서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5.4%나 올라 13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소 잠잠해지나 싶었던 인플레이션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도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영남 내륙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에 이미 확진자가 1,440명을 기록하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숫자가 나오든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40명입니다. 서울 613명, 경기 402명, 인천 96명 등 수도권에서만 1,1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329명이 감염됐습니다. 주말 사이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신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평일이 되자 다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역대 최다 기록인 지난 10일에 1,378명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최고 1,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차 대유행과 비교해 이번 4차 유행이 가족 간 감염보다 지인과 동료를 통한 전파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 연령대 간 접촉을 통한 감염만이 전 연령대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감염 패턴은 주로 지인, 동료들 간의 접촉과 모임을 통한 전파가 있었으며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확진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점도 당국의 고민거리입니다.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율은 지난 1일엔 14.8% 수준이었지만 며칠 사이 갑자기 폭증해 어제는 27.6%에 달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확진자도 일주일 동안 536명으로 이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70%를 차지했습니다. 6월 중순만 해도 8건뿐이었지만 40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30일 이후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30만 명 수준에 불과해 방역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55세에서 59세 연령의 백신 사전 접종 예약이 첫날 조기 종료되는 혼란이 빚어진 것은 이 4차 대유행 속에 백신 희망자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이 방역 당국의 안이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선착순에 밀린 대상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속였다면서 분통을 터뜨렸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새벽 동시 접속자 80만 명, 예약 대기 시간 220시간을 알리며 먹통이 된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 밤잠을 설치며 대기했던 접종 대상자들은 하루 종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9시간 이상 기다렸어요. 막상 12일 날에 백신 접종 예약을 하려더니 백신이 없다 그럽니다. 이거 시민들 기만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55세에서 59세 접종 대상자는 352만 명. 하지만 이들을 위해 공급이 확정된 모더나 물량은 절반에 그치는 185만 명분이었습니다. 사실상 선착순이었지만 선착순이라는 공지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손잡힐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았죠. 말도 안 되는 거지. 물량 확보도 안 해놓고. 혼란이 빚어지자 어제 방역당국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세하게 예약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안내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큰 혼란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SNS에 화이자와 달리 모더나는 매주 도입 물량을 협의한다며 백신 줄 세우기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정은경 청장의 철저함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감쌌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사전 예약은 오는 19일 재개될 예정이지만 아직 접종 일정조차 나오지 않은 40대 이하 연령층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엄청 이것도 약간 경쟁처럼 돼버렸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정은경 청장은 예약 시간대를 근무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후 6시 이후로 변경하고 예약자 연령을 세분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국내 확진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미에서는 또 다른 변이인 람다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벌써 전 세계 29개 국가로 번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람다 변이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람다 변이는 지난해 8월 페루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11번째로 확인된 변이라 그리스 알파벳 순서에서 따온 람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페루에선 지난 2달간 코로나19 확진자 82%가 람다 변이 감염자로 분류됐습니다. 인접국 칠레와 아르헨티나도 신규 확진자 중 3분의 1은 람다 변이입니다. 남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한 람다 변이는 바다 건너 유럽까지 29개국에 퍼졌습니다. 람다 변이가 백신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칠레는 인구의 58%가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도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람다 변이가 우세한 칠레는 치명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남미 국가들은 중국산 백신을 주로 접종한 탓에 예방 효과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람다 변이가 델타나 알파 변이만큼 위협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변이로 분류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아직 람다 변이 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주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도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대로 다음 주에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지원금으로 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우선 결정을 하고 이것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 국민 지급에 공감대를 이룬 지 하루 만에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최대 4조 5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국민의힘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당대표 합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으며 기존대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당내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에 합의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전 국민 지원 방식에 대한 그런 논의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적 합의가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고 정부 역시 당정청이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이미 합의한 걸 여당이 뒤집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 재정 운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야가 오늘부터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협의 과정과 최종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면접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기세를 올렸던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미래경제캠프 인선을 발표하며 조직력을 뽐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민들에게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발걸음이 빨라진 여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백길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야권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가 43.7%, 윤 전 총장이 41.2%를 기록한 겁니다. 상승세를 탄 이 전 대표는 어제도 충남 경제인들과 만나며 본경선 첫 격전지가 될 충청권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양승조 충남지사와의 오찬 사진을 공개하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광재 의원 측 인사를 포함한 미래경제 캠프 인선으로 조직력을 과시한 정세균 전 총리는 민주당의 적통임을 강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적통, 적자는 이광재 후보님과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정을 자세하게 잘 살펴보시면 분명 차별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편 정 전 총리도 전날 양 지사를 만났다며 양 지사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지만 양 지사 측이 덕담 차원이었다고 선을 긋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일정이 없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번의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전국을 전면 봉쇄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 위기를 우리 도민 여러분의 협조 속에 이겨내야 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광주를, 박용진 의원은 충북을 찾고 김두관 의원은 내일부터 나흘 동안 보수의 텃밭인 부산, 울산, 경남을 찾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치 선언 이후 민생 투어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성토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연일 문정부 때리기에 집중하는 동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제3지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야권의 대선 주자 움직임,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 도봉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도봉구는 지난 1년간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곳 중 하나인 만큼 윤 전 총장은 임대차 3법 등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캐물었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서 지금 정책을 계속 바꿔나갔는데 현장에서 느끼신 건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면 바로 집값이 뜁니다. 그제도 서울 한 식당 사장 부부를 만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했던 윤 전 총장은 잘못된 규제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연일 정부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이 같은 이른바 반문 행보가 보수층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변화는 진단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꼭 정부의 대척점이라기보다는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또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제3지대를 통해 독자 행보를 걷겠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세력의 교체 또는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가 아닌가. 김 전 부총리는 향후 윤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번복으로 당내 반발과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범야권 후보들을 향해선 입당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를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 선후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한의 손실보상과 소비진장용 지원금 최소화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둘 다 실현하는 건 의석수로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둘 다 실현하는 것은 저희 당의 당세나 의석수로 봤을 때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그런 일정 정도의 교섭권을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원희룡 제주지사와 윤희숙 의원 등 잇따르는 당내 비판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당의 대선 주자십니다. 비판도 수용해야 되는 것이 당대표의 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나는 등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범야권 후보들에 대한 당무도 나왔습니다. 당 안에서 오히려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당내 의원들과 교류하는 과정이
본인들의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이 올 거다 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장모의 건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총장이 장모를 보고 결혼하셨겠습니까? 부인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대표는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상대에 따라 맞는 후보가 있다고 본다며 그에 따라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기도 했던 이 전 위원은 이 조사를 마치고선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작이 있었다고 돌연 주장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하다 열흘 만에 물러난 이 전 위원은 경찰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작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금품 수수 의혹이 알려졌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공작입니다. 이 전 위원은 2019년 야권의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주변 지인들은 이후 이 전 위원이 김 씨와 아주 각별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금품 수수 피의자들의 소환으로 속도를 냈지만 이 전 위원의 돌발 주장 또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 등으로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제명 하루 만인 어제 탈당계를 냈습니다. 성폭력 당사자로 지목됐던 해당 보좌관도 구속됐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향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역 보좌진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며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양 의원이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해 회유를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역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되는데 양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는 대신 탈당계를 냈습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모든 기록이 남는 만큼 앞으로 복당에도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결국 구속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신가요? 성추행한 거 맞나요? 경찰은 A씨가 양 의원의 정치자금 일부를 부정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도쿄올림픽을 목전에 둔 일본이 또 독도 도발에 나섰습니다. 올해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방위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인 만큼 한일 관계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올해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2021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독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 방위당국에 따른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표현도 추가했습니다. 일본 측은 그 근거로 지난 2018년 동해상에서 있었던 우리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간 대립, 독도 주변에서의 군사훈련을 들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 직후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명백한 우리의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방부 역시 마스모토 다카시 주한 일본 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올해까지 17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도발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방위백서는 오는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위를 논의 중인 시점에 나온 만큼 한일 관계 복원과 방일 여론 조성에도 악재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일이 평화롭게 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일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을 때는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일 간 해결을 촉구했지만 이번에는 3자 협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외교에 있어서는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며칠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열대야까지 나타났는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이번 주만 해도 덥다 싶은데 다음 주 올여름 장마가 끝나면 역대급으로 가장 무더운 폭염이 찾아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낮 최고 기온 33도, 후끈한 공기를 몰아내려 연신 부채질을 해봐도 열기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습도가 높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틀 연속 이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전날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너무 습하고 후덥지근해가지고 짜증도 너무 쉽게 나는 것 같아요. 밤에 더워서 잠도 잘 못 잔다고 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찜통더위는 다음 주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비구름대가 이번 주말까지 소나기를 퍼붓고 나면 올해 장마는 일찍 끝나고 다음 주부터 열돔 현상과 함께 본격적인 한여름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장마 전선이 소강하면 뜨거운 공기를 품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 중층부로 확장하는데 그 위를 뜨거운 티베트 고기압이 한 번 더 덮어주면서 한반도가 뜨거운 공기에 갇히는 겁니다. 20일 이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양상의 전체적인 폭염의 강도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더운 그런 형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가오는 폭염에 앞서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온열 질환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수원과 화성 동탄 이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잇따라 전기가 끊겼습니다. 한전이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이 열대야 속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16층짜리 아파트 7개 동이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단지 내 변압기가 고장나 전기가 끊겼습니다. 7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서 밤새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길 가다가 뭐가 뻥 하고 터지더라고요. 네, 이 날씨에 나올 수밖에 없죠. 관리사무소 앞에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무더위에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20년이 넘은 아파트 수전 설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7시간가량 변압기 교체 등 아파트 자체 정비 작업을 벌여 오늘 새벽 5시에서야 복구됐습니다. 어두운 아파트 내부를 촛불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5분쯤 경기 화성 동탄 이신도시 아파트 3,050여 가구에도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한전은 선로 우회를 통해 1시간 20분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서도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외부 공사업체 직원이 2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현장에 추락 방지망만 설치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철제 지붕 한쪽이 뜯겨 있고 작업자를 매달고 있던 밧줄은 끊어져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반쯤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2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붕 모서리에 밧줄이 잘려 나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떨어지시면서 그 안전벨트가 걸려가지고 안전줄이 끊어지셨어요. 날카로운 면이 있으니까. 이 남성은 외부 공사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숨진 직원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현장에 추락 방지망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는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된다는 다른 조항을 근거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죽지 말았어야죠. 단순히 안전 로프 하나만 의지한 채 작업을 하게 했고, 현대중공업에서 추락 사고가 난 건 올해만 2번째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3명이 수심 2m의 깊은 곳에 빠졌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아이들을 물 밖으로 건져낸 건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지나던 40대 시민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에 주저없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변에 쓰러져 있는 아이가 주민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괜찮아? 물 많이 먹은 것 같아? 물가에 코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다른 아이가 들것에 옮겨집니다. 그 2명 더 있다거든. 2명 찾았어. 저 위에 다. 그제 오후 6시 20분쯤 경남 함안 광려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3명이 수심 2m 물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구한 사람은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46살 이동근 씨. 아이의 구조 요청을 들은 이 씨는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5분도 안 돼 3명을 모두 물 밖으로 건져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끼리 그냥 물놀이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있다가 한 명이 살려주세요 이래 고함을 치길래. 이 씨의 구조 덕분에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들은 다행히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중국에서 3층짜리 호텔 건물이 무너져 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붕괴 당시 건물에서는 불법 개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구조 작업이 벌어집니다. 조심스럽게 잔해를 치우고 생존자를 구조합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후 3시 30분, 중국 장쑤성 수저우시의 한 호텔이 무너졌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3층짜리 철골 구조물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당국은 투숙 기록을 토대로 건물 잔해에 적어도 23명이 매몰된 것으로 보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사고 원인이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당국의 초기 조사 결과 호텔 소유주가 허가 없이 개조 공사를 하다가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인근 주민들은 호텔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쓰인 푸젠성의 7층짜리 호텔 건물이 무너져 7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5.4% 올라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급증과 공급망 병목 현상, 인력 부족,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지만 연준은 최근의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일자리 증가 등 경기 회복과 함께 물가 상승폭도 커지고 있어 인플레이션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닷새 동안 사망자가 72명 발생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번 폭동으로 동남부의 항구 도시 더반에 있는 LG 공장도 방화로 전소되는 등 우리 교민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폭동은 부패 혐의를 받던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수감된 이후 벌어진 시위가 번진 것으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폭염을 겪는 나라가 적지 않은데요. 한여름에도 아무리 더워봐야 22도 정도라는 러시아의 이상고온이 나타나면서 공원이 해변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수영복 차림의 사람들을 보면 영락없는 해변 같지만 이곳은 모스크바의 수변공원입니다. 요즘 모스크바의 한낮 기온은 섭씨 35도로 1901년 이후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는데요. 120년 만에 불볕더위를 참지 못한 시민들이 이렇게 훌훌 벗고 강바람이라도 맞으려고 나온 겁니다. 러시아의 기상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고온 현상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불러온 현상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 기술에 정교한 조준 실력까지 갖춘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희뿌연 물보라와 함께 뭔가 호수로 쏟아집니다. 미국 유타주 야생생물자원부가 비행기로 어린 송어 수백 마리를 호수에 뿌리는 장면입니다. 유타주에선 1950년대부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호수에 물고기를 방류하려고 작은 항공기를 띄웠다는데요. 작은 물고기들이라 이렇게 떨어져도 충격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비행기 한 대에 3만 5천 마리의 물고기를 실을 수 있다는데 호수마다 정확히 조준해 물고기를 뿌리는 실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어릴 적 보물찾기 해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오늘 마지막 영상은 보물찾기에 여념이 없는 흑곰 소식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곰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 음식 냄새라도 맡았나 보군요. 그런데 한두 번 뒤져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비닐봉지를 가볍게 뜯어 쓰레기를 온통 헤집어 놓습니다. 알래스카 지역 곰들은 군것질거리를 찾아 종종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연어가 산란을 위해 돌아오기 전엔 먹이가 부족해서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밤사이 더위에 잠 못 이루지는 않으셨나요? 서울은 작년보다 23일 빠른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난 이후에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밤에도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은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전국 대부분이 32도 안팎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한 지역이 많은데요. 폭염특보가 발표된 이후 온열 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가급적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하고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와 또 순간적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어드는 곳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2차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60mm입니다.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도 종일 맑은 공기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사이에는 내륙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출근길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에는 아침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7.3도, 대구는 28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연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더욱 심해지면서 강하고 또 많은 양의 소낙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